그래서 처발라놓은 것들은 다 금이고, 그 클림트의 키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로 가서 보면 1.8m, 8m잖아요. 이건 벨베데레에서 그 빈의 공항에 가면 이거 나왔어요. 클림트의 구스타브 클림트의 키스를 보지 못했다면 비엔나를 떠나지 말아라는 문구가 있어요, 공항에. 그러니까 한 번도 여기 빈 벨베데레 정원을 빠져나오고 그 박물관 나오지 않았던, 유일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국보 1호예요, 국보 1호. 클림트의 키스는. 근데 이 그림이 왜 신기한 거냐면, 남녀가 키스하는 통속적인 행위잖아요. 남녀가 키스를 하는 통속적인 행위인데,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성화를 만나는 느낌이에요. 실제 가서 보면. 그러니까 남녀가 키스를 하는 통속적인 어떤 장면인데, 실제 앞에 서면은 마치 중세시대에 그려놓은 성스러운 그림 앞에 서 있는, 성화를 만나는 어떤 그런 경건함까지 드는 그림 중에 하나, 특징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먼저 가실 분들은 가시고요. 그레이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꿈속에서 에밀리아 키스, 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누가 봐도 누구예요? 누가 봐도 클림트죠. 클림트요? 네, 네. 누가 봐도 클림트죠. 왜냐면은 옷 보세요, 옷 복장. 이런 복장 웬만한 안 입죠. 톤으로 뭔가 있는데. 클림트. 근데 중요한 건 여자가 누구냐가 항상 지금까지 여자가 누구냐가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이 여자가 과연 누굴까? 그래서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던,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여튼 그게 없었던, 아까 말씀 플래게다. 아까 그 여자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얘기했어. 하나는 그 플래게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소리야? 아까 이 여자는 아까 그 블루델바워 기억나시죠? 금색 옷을 화려하게 입었던 여자. 왜 그 여자가 표정이 두 개 있었잖아요. 성스러운 표정도 있었고, 또 하나는 되게 관능적인 표정. 그래서 그 여자를 담아놓은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정확한 어떤 여자 한 명이 아니라 클림트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사랑과 여자에 대한 그런 총체적인 그냥 어떤 그런 대상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있어요. 몰라요, 아직도 누군지는. 그냥 클림트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주장을 해요, 내 거라고. 자기였다고 다 주장해요. 모든 클림트랑 사랑을 나눴던 여자들은 다 얘기해요. 저 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같은 거 그러겠죠? 근데 저는 플레게라는 확신이 드는 게, 네. 이 아래에 있는 꽃 패턴이 그 풍경화처럼 클림트의 내면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패턴이 여자가 두르고 있는 거에도 막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게 클림트가 편안함을 느끼는 대상을 저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 더 플레게라는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학자들이 가장 많은, 혜니님 얘기가 가장 많은 얘기예요. 학자들도 보통 그렇게 정의를 해요. 플레게라고. 거의 비슷해요. 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플레게다라고 이제 거의 정설처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반대되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보세요. 남자는 서 있고 여자는 무릎 꿇고 있죠. 네. 남자 키가 더 작죠. 그런 건가? 여자가 일어서면 엄청 커요. 그래서 마치 여자를 복종시키는 제스처죠. 어떻게 보면. 여자는 남자의 그 강력한 힘 앞에 어쩔 줄 모르고 결국 수동적으로 당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흐르는 넝쿨이 발목을 이렇게 지나고 있죠. 넝쿨이 이렇게 발목 지나고 있죠. 이게 옛날에 노예들이 쇠사슬에 결박됐다는 어떤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한테 매달려 복종하는 어떤 여자라는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 당시 19세기에 흡혈귀라는 오페라가 유행했거든요. 여기 빈에.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흡혈귀가 곧 피를 빨아먹을 여자고, 이빨을 꽂는 순간 그들이 느끼면서 카타르시스 쾌락이다라고 이 여자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나게 뭐 그런 것들. 박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지고지순했던 플레게를 굳이 저렇게 손대고 싶었을까라는 해석도 사실은 맞죠. 이거 되게 야해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 이탈리아 예술가 말고 처음으로 다른 유럽에 있는 화가 중에 처음으로 알았던 게 크림트였거든요.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와 이거 엄청 야하다. 여러분이 키스하는 모습만 보이시죠 이게. 키스하는 것만. 그래서 보통 이거 보시면은 보통 보시는 첫 번째 그 우리 어머니들이 가서 이거 보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 나도 저렇게 언제 키스 받아보나라는 얘기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래요. 야 저렇게 키스 받다가 목도 부러지. 목 부러지겠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둘이 키스를 하는 순간 왜 되게 이제 오래되셨잖아요. 다들 이런 느낌 가져보신지. 지금 키스를 해도 이런 느낌까지는 안 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반가운 키스지. 그 첫 키스가 줬을 때 그 느낌 있죠. 막 머리에 종 울리고 그 느낌을 그 감촉의 느낌을 이 황금색 아우라만큼 어떻게 다 설명하겠냐 이거예요. 그 황홀한 감각. 됐죠? 그래서 키스하는 순간 둘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잘 보세요. 이게 둘이 서 있는 이 형태가 이게 남자의 성기예요. 아세요? 남자의 발기된 성기예요. 둘이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이게 여성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성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순간이에요? 마지막 절정을 맞이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정이 일어나서 사정한 것들이 밖으로 이게 실제로 다산을 상징하는 식물이거든요. 밖으로 쏟아지고 있는 게 이 외부적인 갖고 있는 상징.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그림이 좋았어요. 처음에. 더럽게 야하다. 더럽게 야한데 야한 게 하나도 안 집어넣는데 보고 있는 순간에 오우 세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키스하는 느낌과 남녀가 성행을 하면서 느꼈던 그 성적인 그 하나된 결합 그 어떤 쾌감을 마치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은 궁금한 거 있어요? 너무나 제가 충격적인 말을 했나요 마지막에? 충격적인. 아니 근데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갖고 있었던 한쪽으로는 대단히 그 육체적인 끊임없이 그런 성적인 욕망을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맞춰왔기 때문에 그 욕망이 주는 그 느낌, 그러니까 성적인 마지막 희열을 과연 어떻게 그림이 표현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사랑의 풋풋한 어떤 사랑이 주는 키스가 주는 그 풋풋한 그 아름다움과 성적인 그 욕망의 절정의 상태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을 하나로 합치시킨 게 크림트의 키스고 또 하나는 이게 대단히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남성이죠. 여성이죠. 그동안 보시면 항상 그 크림트 그림에서는 남성은 보수적인 전통적인 세력이었어요. 크림트는 여성을 내밀어서 새로운 세력들 그리고 감춰져 있는 진실을 끊임없이 드러내었거든요. 그래서 둘은 항상 대립에 있었고 아까도 보신 것처럼 머리를 잘라버린다던가 아니면 여성이 갖고 있는 그 푸른파달의 남자들은 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형태의 그림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남자 여자가 화해를 한 거예요. 이 그림은. 화합이기도 해요. 그 화합의 아름다움이고 그 남자 여자에 대한 화합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저 개인적으로 보면서 남자 여자에 대한 화합이고 그리고 보수와 진보에 대한 화합이고 뭐 그런 거예요. 상징성 자체가.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렇죠. 그레이스님 말처럼 되게 둘이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의 관계는요. 둘의 관계는 지금도 정확히 뭔지 몰라요. 왜냐면은 플레게가 크림트한테 받은 400여 통의 엽서를 크림트가 죽고 난 다음에 둘 간의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다 태워버려요. 크림트는 기록도 안 남기고 인터뷰도 안 했는데 과연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플레게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장치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여전히 미스테리고 사람들이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여자가 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까닭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키스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해석과
사람들의 다양한 상상력과 감상이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있어요. 만약에 플래기는 알았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클림트가 교육부 장관도 사회 탓할 만큼 이게 그 국가로부터 이렇게 버려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근데 이 그림을 통해서 이거를 그 빈 전시회 때 1회 전시를 오픈하자마자 국가에서 그걸 바로 사들여요. 오스트리아에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클림트의 어떤 명성이나 이제 위상은 최고의 정점을 찍어버린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플레게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굴 그렸다라는 거. 그 여자는. 왜냐면 내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누군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이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자기가 꿈꾸는 어떤 대상에 여자는 남자는 여자를 갖다 놓고 그 키스에 빠지는 상상에 들어가는 혹은 그런 황홀경이나 어떤 즐거움을 빠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